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 좀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 또 밀렸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어쨌든 이벤트가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그동안에 이제 놓치고 있었던 증시 주변 여건의 변화들을 그대로 또 반영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과 지금 그 IT 종목들이 빠졌는데 IT 쪽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등 목표 수익률이 목표가가 이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여파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쪽은 바로 코스닥의 경우에 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이렇다 할 소위 그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그다음에 한미 간의 백신 동맹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가지고 버텨왔으나 결국 상투를 치고 빠지는 그런 전 세계적인 성장주의 약세 흐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또 비트코인이 지금 버블이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됐던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와 함께 하락이 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국도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ETF 성장주 중심의 그런 ETF는 추세 하락에 접어든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IT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주들의 조정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해운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CMO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핫했던 우주항공 그리고 전기전력과 원전 관련주 3, 4, 5위 연달아 차지하고 있고요. 통신주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20% 넘게 통신주들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늘도 떠오른 종목이 있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핫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보안주 수혜를 얻고 있는 요즘이고요. 조선주, 수주 증가로 인해서 주목받는 종목 9위 차지했고 여행주 또 CMO와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여행주들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좀 들여다봐야겠는데요. 종목명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 들어 인기 검색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종목이 HMM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떠오르면서 1위 등극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CMO 기대감으로 상승 탄력 보여주다가 종가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LIG 넥스원 오늘 9%대 상승폭 보여줬고요. 한국전력 5% 넘게 치솟으면서 그동안의 답보 상태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 원전 수혜를 강하게 입어가는 하루였고요. KT 또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제기가 되면서 오늘 핫했습니다. 한빛소프트도 넷플릭스에서 또 게임 관련해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그에 따른 수혜를 강하게 입었고요. K사인 오랜만에 20%대 상승하면서 상위 종목의 랭크가 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 3.5% 상승했고요. 레드캡 투어가 8.29% 상승하면서 여행주 섹터 내에서 돋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진득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의 HMM의 행보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이를 뛰어넘는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평가가 있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시간만 나오면 꼭
반등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텐데 뭐 회사가 나쁘다기보다도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고 실적 좋은 거는 어쨌든 계속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이 소위 뭐 철강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일부 그 실물 부분에서의 그 긴축에 가까운 그런 소위 그 관리적 입장에서 접근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물동량 증가가 계속 진행은 되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또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국 이 HMM이 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국내 그 해운사들의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결국 그 성과를 좀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일주일 내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상운임 상승도 실적 상승도 기대가 되긴 하나 이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내일장에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차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오늘 빨간불을 꾸준히 켜다가 마지막에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완제 생산을 위해서도 큰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또 반박을 한 바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사실 그 떠들썩하게 이렇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면서 사실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태이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그 백신이나 소위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뭐 진단키트 이런 관련한 섹터들은 한물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도 백신이 조금 더 일찍 도입됐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백신 관련 종목들이 벌써 저 밑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미국 증시에서도 모더나 화이자가 최근에 시세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야말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뭐 로열티를 또 지급을 하거나 하면서 해야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완제 그 제품만 만드는 그런 하청업체와 비슷한 그런 형태에서 마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이슈가 이제 핫하게는 왔지만 사실 좀 뒤늦은 철 지난 그런 그 뉴스라는 느낌이 있어서 스탑 의견 드리고 일단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 이미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 신선하진 않다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스탑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전력 들여다볼게요. 오늘 5.29%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혹시나 이 탈원전으로 뼈아팠던 이번 종목이 원자력 진출 아니면 SMR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수혜가 되진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일단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으로 참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 원래 공기업 관련 종목들은 그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또 약간 규제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서서히 그렇죠. 뭐 스마트 원전은 원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SMR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전혀 생소한 비즈니스 같지만 원전은 원전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원전 산업은 저희 나라가 이제 운영 실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이제 그 사례로 들면서 중동이나 이제 UAE나 이런 쪽에 저희가 이제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원전 비즈니스를 사장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현실은 대한민국의 이런 그 소위 얘기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당연히 돈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수출 부문과 관련해서는 하겠다. 또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이름은 SMR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특이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전은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원전 안 하고 해외 수출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활용을 해서 더 수출 시장도 넓히고 미국과 공조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마케팅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한편으로 지금 스마트 원전은 여기서만 쓰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또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되게 돼 있고 항공모함 만들 때도 원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핵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것은 다음 정권이 되거나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한때는 이제 그 원전을 환경을 피해를 주는 그런 산업으로 생각을 하곤 했는데 요즘에 탈탄소화의 어떤 핵심 로직은 뭐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난다라는 것을 이미 다 데이터로 확인이 돼서 한 10년 해봤는데 워낙 단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충분한 전력도 안정적이지 못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그 보완 내지는 이런 걸로 우리가 지구 환경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온도 변화인데 이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탈탄소화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 대안이 원자력밖에 없다라는 것이 거의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트렌드가 되면서 결국 원자력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니까 한국전력 구간 고생 많았고요. 다시 또 고점을 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원전 악재를 잔뜩 입어갔던 한국전력이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점점 사업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기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한국전력 주가에도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제가 그런 얘기하죠. 이제 예전에 저희가 전기료를 전기세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전기세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그 국가 공급 요금이었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다 보니까 사실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뭐 인상을 안 해주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렇지만 아마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적자 내지는 또 수익성 안 좋았던 부분을 또 어느 정도 또 상쇄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다. 물가도 다 오르고 있고 자산 가격 다 올랐는데 이 전기료만 안 오를 수는 없는 상태니까 아마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공기업의 적자를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어떤 그 전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기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을 짚으면서 원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 두산중공업을 이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양국이 해외 원자력 발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또 발언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핫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도 역시 조금 전에 한전을 말씀드릴 때처럼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제 정책을 하면 이제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야, 너 정책 실패했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정책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거고 이 환경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정책이 가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5년 전에는 맞다고 생각한 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원자력 기술 발전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그리고 우주 산업, 우리 방위 산업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육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의견을 드리고 이 정부 정책 관련 종목 중에서 사실 웬만한 종목들 뭐 바이오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도 정책 관련 주에서 한 4년 정도로 대박이 났던 그런 섹터인데 아마 정책도 이제 변화하는 거거든요. 정책도 패션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원자력이나 이런 산업도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좀 어려웠지만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입장 변화에 따라서 성장 산업으로 가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산업이 될 거라 두산중공업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고라고 빨간불을 켜주셨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상위의 이름을 메운 K사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네이버가 또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 속에서 이 보안 관련주가 오늘 수혜를 강하게 입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요즘에 이슈나 이런 게 조금 가벼운 이슈에 의해서 가는 경우에는 하루 다음날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디지털 화폐와 관련돼서 사실 많은 종목들이 한 8배, 10배 이렇게 이미 올라왔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화폐로 발행되는 우리 돈으로 얘를 원화로 따지면 10,000원이다 그러면 디지털로 발행되면 11,000원 주는 거 아닐 것 같아요. 결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은 국제 환율 시세의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는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시세를 형성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이 카드나 이런 사용 내역, 현금 사용을 거의 잘 안 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에 뭐 도입은 되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나니까 뭐 그런 것처럼 갈 거다 이런 환상은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 단기 급등에 따라서 올라왔고 차트를 자세히 보면 이게 오늘 종가상으로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우주 돌파 자리인데 제가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놀부 고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깨진 이후에 다시 올라오면 되돌린 고점이다 이렇게 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까지 함께 보면서 스탑이다. 오늘 좀 테마성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장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상용화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바가 있나요? 저는 사실은 지금 테스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달러도 하고 한다 그러고 위안화도 한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뭔가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와 관련된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는 좀 별개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은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자동차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경우 보면 시장이 커진다 그러고 대박 날 것 같은데 오히려 2차 전지 관련해서 빠지잖아요. 맞아요. 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러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하고 이슈는 좀 사실 그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아마 내년 초 정도면 디지털 화폐가 일부는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 상황이나 뭐 정책의 흐름과도 이 주가는 별개다라고 또 짚어주시면서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보면요. 오늘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KT, 레드캡 투어는 빨간불을 켜주셨는데요. 그럼 베스트 종목 어떤 걸까요, 매니저님? 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미사일이 이제 저희가 현무4까지 개발이 됐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현무5는 지금 지금까지 날아간 게 800km 정도 날아갔던 게 이제 현무4인데요. 아무튼 앞으로 개발되면 3,000km 정도 저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멀리 가려면 뭐 사실 그 위성을 쏠 때 사용되는 그런 그 엔진 기술들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라서 아무튼 LIG 넥스원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미사일 기술이나 사실은 우주선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미사일이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위성을 쏘거나 또는 우주선을 개발할 때 엔진으로 쓰거나 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그렇고 두산중공업도 모두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앞으로 미래 한국의 우주산업을 이끌 회사들이라고 보면서 LIG 넥스원 말씀드리고 매수는 종가 목표치는 46,000원, 손절가는 4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방송 대기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시장의 어떤 변곡을 만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회원님들 포지션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교체도 좀 많이 했는데 이번 주는 오늘 5시 잠시 후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시황 궁금하시고 앞으로 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현금화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대책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